21페이지 요약집 21페이지 할 차례죠? 네. 중개업. 근데 그 20페이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2월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기 규정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 오늘 문제에도 내드렸습니다만은 3년입니다. 3년인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금 못합니다. 연임 제한만 없고 임기는 3년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20페이지 2월 맨 밑에 별표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민법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최근에 신설됐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없고 상가임대차위원회도 없어요. 그러나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은 9번에 있죠. 9번 문제가 교과서에도 없고 지금 우리 요약집에도 없어요. 사실 거의 작년에 신설됐는데 거의 책에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 9번에 오늘 내드린 문제 9번의 답이 4번입니다.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제한이 없다고요. 여러 번 연임할 수도 있다고요.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9번의 답이 4번입니다. 뒤에 해설도 있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만 3년이라고 위원이 나머지 위원회는 모두 2년이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연임을 다른 거는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번에 있으니까 해설 보시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 중개업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셨습니다만은 목적 9번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했는데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목적은 9번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21페이지 중개업인데 먼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등록이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을 때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등록제는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인데 그 양가로 1번 바로 위에 참고 표시에 있습니다만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원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같은 경우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고요. 공법 같은 데서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을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구청장이 있으면 전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이고 또한 허가관청이고 지적법상 소관청도 마찬가지로 전부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참고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부천시의 경우 옛날에 구가 있다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있다가 부천시는 구가 다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부천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부천에 두는 경우에는,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원주시에 있고 주소지는 여주시에 있어도 등록관청은 원주시장이 되겠죠.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양가로 2번 등록의 성질입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박스 안에 있는 그 무등록 개업공개사도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미연에 보면 그 매매계약,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무등록업자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받아도 됩니다. 업자, 무등록업자는 안 됩니다. 업이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무등록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것은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걸 특허라고 하죠. 22페이지.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위다.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는 대물적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사망을 해도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자식이 사망 신고하고 대신해서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인적,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신전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 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그 순간 등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양도, 대여,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기속행위의 기속재량입니다. 자유재량이 아니고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밑에 기억해 보니까 법인이거나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디귿에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리얼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빼고는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럼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까? 자유재량행위입니까?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냐고 재량행위냐고요? 예, 기속재량이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허가 요건에 맞으면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등록도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리얼에 있는 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위반되는 경우 이걸 제가 등록해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재산세과에 갔다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등록관청에서 그 지정민원과에서.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일단 갔다 오세요 막 가르쳐주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니까 왜 왔는데 저기 지정민원과에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니까 신분증 주세요 하더라고요. 신분증 주니까 재산세 안 낸 거 있네. 재산세 안 내면 인허가 못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내고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외국 법인도 가능한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됩니다. 별표해놨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은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되지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중 소속이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라 하더라도 시험에도 나왔는데 변호사라도 자격증 따지 않고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이 있는데 등록 신청. 자, 등록 절차를 그러면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등록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 절차입니다. 개업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라도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임대차 해도 됩니다. 사무소를 확보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이 하는데 등록관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도 아니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준다. 자, 그러면 등록 처분 통지 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지만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정 설정을 법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전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을 한 날로부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 보면 등록증에다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받고 나서 인장 등록하면 된다. 이건 X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1번에 보면 이게 법조문에 없는데 해석상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공동사무소의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하고 등록 신청이 안 됩니다. 근데 휴업 기간 중에 가능 이 말은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가능하다는 뜻이지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되겠죠?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은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종별 변경이 있는데 이 종별 변경은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별 변경. 종별이라면 종류별 이 말인데 종류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 인개업공개사가 있고 부칙,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 부칙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부칙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이게 부칙에 있기 때문에 소위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고 이게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종별을 변경하면 원칙 신규 등록입니다. 종별 변경은 원칙 신규 등록.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인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원칙 신규 등록 예외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나요?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몇 번에 있어요? 등록 신청 서류 2번 맞아요? 등록 신청 서류 2번에 있는데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을 제출했는데 지금 자격증 제출하지 않고요. 그 우리 교재 지금 서브노트 요약집 23페이지에 보면 등록 신청서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기억 등록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뭐 시험에 안 나오고요. 니은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우리 교재는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입니다. 다만 이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여권용 사진인데 그냥 저는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권용 사진입니다. 예, 작년 6월에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상 제출하는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요 세 개는 사무소 확보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입니다. 다만 건축법도 만족시키려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공법까지를 적용한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 1종 건생, 2종 건생 이런 말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건축물 대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다. 공법도 법이기 때문에 공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개가 공통적인 서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류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인데 이건 외국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이건 외국 법인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 법인. 위에 3개는 공통서류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 공통서류고요. 1, 2, 3번은 공통서류고 외국인인 경우는 추가로 더 제출해야 됩니다. 이 서류 외에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내장 이런 것들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맨 위에 니은에 보니까 결론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직접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자격 확인을. 그래서 자격 확인 요청하는 거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공무원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나타나더라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내장 이런 거 제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수수료인데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암기 프린트 52번인가요?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나요? 수수료 내는 거 거기에 52번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서브노트 24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암기 프린트 52번에 시도조례 이 말만 좀 적어 넣으면 되겠네요. 시도조례 이 표현만. 그 다음에 등록신청, 그 다음에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5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근데 그 7번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 했죠? 자격증을 그 암기 프린트 52번에 처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24페이지 그 박스 밑에 기억에 보니까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산업인력공단이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이거 전부 그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진도하고는 상관없고요. 지금 진도하고 상관 있는 거는 이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이 두 개만 지금 진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4페이지 맨 밑에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는 거고요. 25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5번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이 두 가지,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 두 가지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잘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기역부터, 오른쪽 박스 동그라미 2번에 기역부터 있는 게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별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개업 할 수 있다. 물론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신탁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농협 이런 경우는 뭐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한 명도 없어도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격증 따지 않고 중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수법인만. 자, 법인, 중개법인은 첫 번째 상법상 회사,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나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 자본금 2억 원 이상 X 돼 있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다 암기할 필요 없고요. 상법상 회사. 시험에는 다만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아니라도 된다고요? 상법상 회사이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 제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조 6가지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하면 X입니다. 법 14조는 할 수 있습니다. 6가지는.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아무 말 없으면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기출문제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합니다. 자, 3분의 1도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포함해서 시험에 이게 계산하는 게 출제됐어요. 대표자 포함해서 총 임원이 9명이다. 9명. 총 9명이면 이 중에서 대표자 포함해서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해야 됩니까? 답은 4명이죠. 4명. 대표자 1명 공인중개사. 나머지 8명의 3분의 1이면 2점 몇 명 되겠죠? 그럼 결국 사람을 2점 몇 명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대표자 1명 하면 4명 이상 돼야 됩니다. 대표자 포함하면 3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3분의 1 적어놨습니다. 시험에 이거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뭐 반드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95% 이상입니다. 그냥 최근 3년 계속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모든 임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이라는 말 하지 않더라도 한 명 합자회사는 자동적으로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시험에는 오늘 문제에는 2분의 반수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기출문제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3분의 1이 아니고 반수, 가반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기출문제를 그대로 제가 옮기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문제에 그런 게 있어요. 반수 이상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만약에 올해는 내면 반수라고 안 내고 3분의 1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숫자 3분의 1이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문제 몇 번에 있어요. 반수 이상 그런 말이 있죠. 오늘 문제.
반수가 아니라 전부 다 받아야 된다고요. 실무교육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오늘 문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이 문제가 있죠. 건축물 3번에 있나요? 4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오늘 문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오늘 문제 3번에 있네요. 3번. 안 받았어요? 문제 받으셨죠? 3번에 1번은 2억이 아니고 5천만 원이기 때문에 X. 2번은 중개업만 X. 법 14조 업무는 해도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틀렸죠?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4번은 반수가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고, 전부 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5번이라고요. 3번에 5번.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이 5가지입니다. 25페이지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박스 밑에 참고 표시해 보면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1호 남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지만 중개사무소 할 수 없다는 이야기. 건축법에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이나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며 모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점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 외국인 모두 다 공통적이다.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 무허가는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등록 통지, 등록증 교부인데 등록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서면 통지입니다. 우리 매수 신청 맨 마지막 주에 한 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은 14일 이내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입니다. 7일. 숫자 7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많이 나왔었죠. 7일. 우리 39번인가요? 7이 며칠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이에요? 39번에 1번에 있나요? 이거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 1번 맞아요? 2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 39번. 등록 처분 7일 이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 7일 이내. 자, 그 다음에 그게 맨 밑에 디귿에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등록이 됐는데 등록 처분했을 때 등록이 되는 거죠? 등록 신청만 하고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이때 중개업을 하면 등록증 교부 안 받고 하면 개시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등록은 아니다. 이미 등록은 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등록은 아니라고요. 등록 처분이 있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 아니고 등록 신청만 하고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이 등록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나요? 다음 달
10일까지 40번에 있다고요? 25번에도 있잖아요. 25번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중복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25번에도 있죠.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그게 지금 교재 26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요약집 26페이지 박스 안에 리얼을 보면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2개만 통보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를 하는데 자격 취소되는지 자격 정지되는지는 등록관청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이중 등록 등의 금지입니다. 양가로 7번 이중 등록 등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 있죠. 표 밑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3번 이중 이거 반드시 시험에 1개 지문 이상 출제됩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3번 표 밑에 찾았습니까? 이중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지급이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하게 되면은 개인인 경우에는 적법행위입니다. 개인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모두 다 봤습니다. 그 밑에 비교 정리되어 있는 거 이건 지금 진도와 상관없고 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비슷하니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여권용 사진 2매 들어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1매 들어가요. 이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도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7페이지 양가로 8번에 등록의 효력 상실과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등록의 효력 상실과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을 보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보면은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원초적 무등록.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자격증도 따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경우, 또는 나무 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등록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이 아니지만 빌린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등록이라고요. 이게 태생적 무등록이고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게 후발적 무등록인데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폐업신고, 스스로 폐업신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이게 후발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이나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니죠. 등록이 취소되어야 무등록입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또는 무등록업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등록자가 중개행위를 해도 그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무자격자가 소개시켜도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받는 것은 수수료 받아도 상관없다. 자, 무등록 중개업까지 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여기까지 시험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까지. 쉬었다가 28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